2020년 2월 13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네요. 전국 공시지가 6.3% 올라 서울은 7.9% 되어 있습니다. 전국 표준지 50만 곳의 공시지가가 평균 6.33% 오른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대폭 올렸던 지난해 9.42%보다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보유세 부담은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150%까지인 그 세부담 상한까지 오르는 곳이 나올 전망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죠.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킨다. 이런 이제 명목하에 현실화율을 몇 %까지 맞추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금 현재 65.5%로 작년 64.8%에 비해 0.7%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13일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50만 필지를 대표적으로 골라서 그 표준지로 딱 공시지가를 발표를 해놓고 그 나머지 주변의 토지들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비교해서 그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대구 순으로 상승폭이 컸고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지역은 대부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었다. 땅값이 가장 크게 오른 지방자치단체는 경북 울릉군으로 평균 14.49% 올랐다. 이유는 지난해 소형 항공기가 취항 가능한 울릉공항공사가 재개되면서 인근 땅값이 오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 충무로 일가의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 월드점 부지로 제곱미터당 1억 9,900만 원이었다. 근데 작년에 엄청 올렸잖아요. 이 명동 항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인가 이런 얘기 할 때 그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가 원래 재작년에 9,130만 원이었던 것이 작년에 1억 8,300만 원까지 올랐고 또 올해 1억 9,900만 원까지 이제 오른 거죠. 그러면서 그 세금을 올릴 때 상한선을 몇 %까지 주는 그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 퍼센티지가 150%까지 이제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서 작년에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그 공시지가만큼을 보유세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거의 그 상한선까지 또 세금이 보유세가 오를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가 오르죠. 세금을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서 많이 걷어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12, 16 이후에도 강남 주상복합은 일단 최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불리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채를 집을 가진 경우에 그것들을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요.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 초고가 주상복합이 잇따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며 거래되고 있다. 강남구 타워팰리스처럼 상징성 있는 주상복합에는 자금력 있는 현금 부자들이 정부 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래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아파트와 다른 주상복합 시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된 1세대 주상복합이 상승세를 보인 까닭은 우선 갭 메우기로 풀이된다. 대형 면적의 주상복합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주상복합은 대형이 많은데 부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대출 규제와 상관없는 현금 부자들이 모여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의 나성동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 내년 초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될 텐데요.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쯤에 그 6-3생활권 주상복합 분양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또 얼마만한 경쟁률을 보일지 그것도 아주 궁금해지네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지금 4-2 생활권 거기 세종시 공동 캠퍼스 대학 캠퍼스가 지금 조성 중인데요. 그 세종시 대학 캠퍼스 유치 토론회를 24일 날 연다고 합니다. 세종시 의회 교육안정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세종 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장에서 세종시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어떻게 하면 세종 그 대학 연구단지 공동 캠퍼스 쪽으로 좋은 대학들이 또는 대학 연구소들이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세종시 그 4-2 생활권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종시 뉴스 하나 더요. 신도시맨 국공립 유치원뿐 교육 선택권 어디로? 부동산과 상관은 없지만 사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게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세종시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아주 뭐 다들 인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요 행복도시 안에는 국공립 유치원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공립 유치원이 그 교육비도 적게 들면서 좋은 교육을 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선호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획일화된 그 교육, 딱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운영하는 데 비해서 사립 유치원들은 어떤 특성화된, 뭐 예술이면 예술, 언어면 언어, 이렇게 특성화된 그 교육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나름대로 개별성을 요구하는 학부모들 사이에는 그렇다고 사립 유치원이 하나도 없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 게다가 지금 현재 국공립 유치원이 현재 있는 아이들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어서 대기 인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좀 뉴스로 나왔어요. 세종시 신도심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위치한 유치원은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으로 이루어졌다. 신도심 전체가 국공립 유치원이다. 하지만 2020학년도 원화 모집 과정에서 수용률 부족 현상은 드러났다. 3, 4생활권 소재 10개 유치원에서 많게는 200명의 대기 인원이 발생했다. 국공립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으로 눈을 돌렸지만 신도심 내 어린이집 대다수가 수백 명에 달하는 대기 순번을 보였다. 세종의 한 학부모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은 보육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시설과 급식 지원 측면에서는 사립에 비해 우수한 환경을 지닌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사립만의 장점도 있다. 국공립은 누리과정에 충실한 교육과정임에 비해 사립은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 아이들의 보육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이 선호 이유라고 전했다. 이런 뉴스 있네요. 네, 2월 13일 비타민 TV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